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 2025년 2월 7일 금요일 날 이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일면에 중대재해법 3년 됐는데 이 사상자가 들었다 이런 거를 이제 일면에 하면서 이건 뭐야 A 신면에 보면 이 영세 기업이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로 나타났다. 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들의 90%는 이제 중소기업이다. 이 예산 마련을 해서 저 안전 전담 인력 구하려고 해도 이제 뭐 하늘의 별따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들이 뭐 했다는 말들을 하면서 원청과 하청업체의 의무를 따로 규정해야 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뭐 보조를 좀 해줘야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안전한 분들이 좀 잘 알아야 좋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것들은 뭐 틀린 그릇된 주장인지 어떤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게 신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것도 좀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전제로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이제 2021년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2, 3, 4, 5 이게 뭐 3년 반쯤 되고 있는 3년 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만 3년이 지난 것이죠. 이제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했으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이 뭐 경영 책임자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해져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라든지 뭐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든지 뭐 해가지고 이제 이 그 안전보건 관리 체제의 구축이라는 데는 9개의 자세한 그 의무를 정해놨고, 뭐 이제 뭐 위험성 평가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해놨잖아요. 9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 뭐 이렇게 그 시정 이렇게 명령하는 걸 들어라. 그리고 이제 재해가 발생할 때 재발 방지 대책을 해라.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안전보건 관련되는 이제 그 법령 준수 의무 해가지고 4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처음에 거 9개, 이쪽은 4개, 가운데 거 2개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14개가 되는데 그런 의무를 위반해서 소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중대산업재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동일한 사고로 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일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 대통령이 정한 24종의 직업병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이제 이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법인기관 단체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경고할 수 있다. 이런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러저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소위 그 법에서 정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소위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사업자에서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제 그렇게 소위 엄격한 이 벌을 과하는 법이 시행된 다음에 이렇게 늘어나서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이제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 CSI라는 거에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래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뭐 국회의원 어떤 국회의원한테 낸 자료에 따라서 이걸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작년에 시공능력 평가 22 건설 현장에서 사망 근로자가 이제 이 전년 대비 25% 말하면 전년은 28명인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35명으로 이렇게 25%나 증가했다. 시행 첫 해인 33명과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상자 말하자면 부상당한 사람들 이 부상자, 사망자 다 합한 걸로는 이제 1868명으로 이것도 시행 첫 때보다 이제 12%나 늘었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된 게 이제 건설 경기가 다들 요새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건축 착공 동수, 아파트 동수 얘기하는 동수가 10만 1,700동 정도인데 이 중첩법 시행 첫 해에 비해 가지고 근 30% 28.9%가 급감했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건축하는 물량은 떨어졌는데
다치거나 죽는 사람은 늘어났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 이제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작년 3분기까지 제조업 현장 사망자는 전년보다 이 11명, 123명에서 134명으로 증가했고, 운창통, 운수창고 통신에는 12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시행한 다음에 말하자면 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늘어났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업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써놓은 게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안전관리 비용으로 어느 회사에서는 이 정해진 예산보다 50억을 더 썼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안전관리비, 뭐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안전관리자나 안전감시단 등을 추가 투입하기 위한 인건비나 현장별 안전 컨설팅비로 쓰인다. 손실을 감수하면서 비용을 늘리기는 있지만 많을 땐 1000명씩 동시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다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에서 이제 안전관리 하는 분들 많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 철근, 콘크리트 업체의 이제 안전관리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매일 챙겨야 하는 서류만 TBM, 요새는 이 TBM은 이제 말하자면 툴박스 미팅 아니에요. 툴박스 미팅은 이제 안전 점검 회의라고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얘기한 이유는 이걸 안전 점검 회의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툴박스 미팅 일지, 안전보건 관리 업무 일지, 보호구 지급 대장, 각종 작업에 있어 30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처법 시행 이후에 하루 종일 이 서류를 꾸미느라 정작 현장 순찰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 서류 쓸 시간에 작업자들 안전을 잘 썼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사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하는 얘기가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이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그 배경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방점을 둔 중처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지적한다는 게 이제 신문 기자들이 이제 면피하는 용어인데 이제 본인이 한계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그 남들이 지적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이제 사전 예방, 사후 처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툭하면 한 얘기들이에요. 중처법 얘기할 때. 이 사전 예방, 사후 처벌. 그래서 이제 중처법은 이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말장난적인 측면이 있어요. 저기 이제 이 사후에 처벌을 해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지, 사전 예방법이 따로 있고 사후 처벌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중대재해 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러면 무슨 사후에 처벌하지 않나요? 안전조치, 보건조치 안 하면 이제 안 한 거 자체로다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밤낮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 사후 처벌에 방점을 뒀다 이러는데, 이게 사전 예방을 위한 사후 처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좀 언어의 유의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냥 대놓고 이 처벌 조항을 완화하든지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후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굉장히 그 자체가 좀 모순적인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이제 표현들은 이게 신문 기사 쓴 사람이 이제 좀 잘 못 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처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안전조치만 들었다. 말하자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제조업체 안전관리 담당자가 이런답니다. 중처법이 서류만 잘 작성하면 의무 위반을 피하는 구조에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의무 이행했다는 것을 해놔야 되니까, 아까 얘기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거 9가지, 그리고 이제 저 끝말에 뭐 그 안전보건 관련 법규 이행한 거, 뭐 교육에 관한 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추가하려면 뭐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더러 이제 이런 뭐그저 산업안전 지도사나 노무사들이 하는 거 옆에 가서 보고 하면 이제 그 서류 양식 만들어주는 게 바쁜 게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들은 그런 서류 작업에 매몰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순찰도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안전 뭐 썼나 안 썼나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맞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이게 특히 건설회사에 제조업도 비슷합니다. 이제 중첩법 시행 후에 안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대부분이 인건비나 이 컨설팅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첩법 시행 이후 경력 있는 안전관리자가 귀해져서 인건비가 40% 넘게 올랐다. 공사비에 상한이 있으니까 결국 근로자를 위한 직접적인 재해방 비용은 크게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안전 전문 인력들이 사실은 중첩법 시행되기 전에는 굉장히 좀 홀대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중첩법 시행 이후에 그 몸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인데 이 안전 관리자들이 홀대를 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 중첩법이 없었기 때문에 홀대를 받은 게 아니고 안전 관리자들이 말하자면 대학교에서 안전관리자들을 기업에서 바라는 안전관리자들을 양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이제 안전공학과가 이제 전통적인 안전공학과는 전국적으로 7개 4년 대학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이제 전문대학에도 있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말하자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안전공학이라는 게 이제 그 기계공학, 토목공학, 전기공학, 시스템공학, 화학공학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루는 게 이제 안전공학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없는 것 같이 있어가지고 좀 처져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그 대학교 은사나 선생님들 있잖아요. 보면 다 전기과 졸업한 사람들, 기계과 졸업한 사람들, 화공과 졸업한 사람들, 토목과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이 안전공학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학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부족해가지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인력을 못 길러가지고 이 중첩법 시행되기 전까지는 홀대를 받았는데 홀대를 받는 내용들이 뭐냐? 안전관리자들이 보통 계약직으로 임명이 돼요. 현채직이라고 있잖아요. 계약직으로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전공자보다 급여가 좀 적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크거나 작거나 그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이 소외돼요. 이게 말하자면 안전관리자들이 홀대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제 근데 중첩법이라는 게 워낙 이 기업주 그 개인을 이제 뭐 사고가 나면 감옥소에 보낸다는 법이니까 이제 안전 쪽 사람들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특히 이제 거기 안전관리 조직을 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조직을 두려면 적어도 사람이 2명 이상은 돼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중첩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이제 소위 안전관리자들의 몸값이 올라갔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첩법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나 위험성 평가를 컨설팅하는 전문업체가 서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형 건설사에서는 중첩법 시행 초기에 로펌 컨설팅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을 썼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방 방안보다는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안에 집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된 다음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 예방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써야 될 돈이 여기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로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로펌에 들어갈 돈을 실질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에 써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데 이제 말하자면 돈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국가적으로 뭐 사고는 안 줄어들고 있고 로펌은 엄청나게 배를 불려놓고 있고 이런 실정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뭐가요? 이 법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참 딱한 노릇인데 이 작년부터는 이제 그 50억 미만 건설 현장도 적용되잖아요. 50인 미만 제조업체도 적용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무법인, 농무법인, 안전진단 기관 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까지 있고 아주 영세업체를 상대로 말하자면 속된 말로 사기를 치고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뭐 여기 표현에 중첩법 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특히 이제 이 신문에서 얘기하는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왜 꼭 안전관리자를 잘못해서 또는 중첩 문제에서 그렇게 했어요. 원래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이 재해가 나게 하는 이라는 표현을 뭐하지만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재해 예방에 역행하는 지도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최저가 낙찰제죠. 이제 적정 낙찰 공사 금액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불법 하도급 문제, 그리고 인력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지. 이런 것들이 되기 전에는 이제 말하자면 뭐 중첩법 아니라 재벌 공명이 3번 깨어나더라도 이 중대재해 근절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근제는 또 중첩법뿐만 아니고 이제 이 우리나라의 고령화도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이 건설 인력들이 많고 미숙년 이 근로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 인력 관리도 어렵고 사고도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중첩법 때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중첩법이 지금 50인 이하, 5인 이상까지 다 적용되니까 이 사고 예방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보다 영세기업만 피해를 볼 것이다. 이거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뭐 재벌 계열사들 많잖아요. 삼성, 현대, 대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강하게 큰 데들 LG 뭐 이런 데서는 충분한 인력도 없기도 하고 아까 같이 왜 작년 언제 화성에 있는 아리셀 리튬 전지 사고 났었잖아요. 그때도 대부분 그 사람들이 찾아간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김앤장 로펌을 뭐 선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처벌받는데 90%는 중소기업이라는 게 항정없이 이제 그 법 기술자들, 법꾸라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끄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아직 이제 확정 판결 난 게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이 역행하는 묘한 이 역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의 순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이 법률 회사 로펌만 배불려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산재 예방 효과가 없는 걸로 그 돈들이 실제 이제 그 현장의 안전관리에 쓰여야 되고 안전관리자 사기 진작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과 같은 영세기업에 대한 우려는 이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현실이죠.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견기업의 뭐 유죄 판결에 집중된 이유가 대기업에 비해서 안전인력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중첩법이 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14가지를 쫙 이제 서류적으로 쭉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곤란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말하자면 5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적용되면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 지방의 이제 군단이나 작은 시 이런데 이 교외에 이제 한적한 데 나가면 한 종업원 뭐 20명, 30명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현장 상산직도 있고 사무직들은 이거는 따로의 안전 인력 두라고 하는 게 무리인 거예요. 14가지 의무를 다 하라는 게 종이로는 하겠지, 종이로는. 근데 실제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첩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뭔가 좀 이 사후 처벌에 방점을 둬서가 아니고 현장을 굉장히 좀 이렇게 현장을 외면하고 만들어졌다 할까? 탁상해 만들어졌다고 할까?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첩법 만들 때뭐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봐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우리나라 중첩법하고 매우 다릅니다. 이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이제 이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라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좀 써볼까요, 이제?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이
2007년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 코퍼레이트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꼭 기업뿐만 아니고 맨슬로터라는 건 이제 그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과실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호미사이드라는 건 이제 사람이 타인을 죽이는 걸 호미사이드라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돼 있는데 이제 호미사이드라는 말이 들어간 건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제 지방자치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 지역 의원들이 꼭 이 말을 잘해서 넣었답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이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쉽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이제 뭐 기업 과실치사법 지금 되는 거죠. 이제 과실로 기업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법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국 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랑 틀려요. 영국에서는 우선 죽었을 경우만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죽었을 경우, 데스, 죽었을 경우. 그리고 누구한테 의무를 지느냐? 거기서는 시니어 매니지먼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위 중역진들은 우리말로 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처벌하느냐? 아까 얘기한 코퍼레이트 기업을 처벌하는 거예요. 꼭 기업뿐만 아니라 거기 뭐 군대, 경찰, 뭐 해군, 별거 다 있어요. 고용주로서의 노동조합 그런 거 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치사법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업을 처벌하는데 기업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limitless amount of fine. 그러니까 이제 벌금, 상한액 없는 벌금. 상한액이 없더라도 왜 없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약 40% 정도를 부과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remedial order. 이건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시정명령이에요. 시정명령. 그 다음에 우리도 왜 공표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뭐 여기 수강명령 다음에 이제 publicity.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기업의 고위 중역이 어떨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negligence of suitable care. 이렇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을 때라는데 우리같이 14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안전보건에 관한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 벌금을 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했을 경우에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는 사망했을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위험 요인으로다가 1년 이내에 24중의 직업병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고 경영 책임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벌금이 아니고 그 개인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노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 단체 법인에 대해서 5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수강명령 공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돼 있어야죠. 이 영국에 비해서 영국을 보고 한다고 하지만서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함부로 이제 평면상에서 그냥 이제 비교하는 건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